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다 방콕 생생태국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 제목부터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방콕에서 두 번째 싱크롤이 발생해서 교통 통제가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방글라데시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국경 킴푸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계획이 나왔고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 사건도 있었고 영국인 남성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네요. 그리고 해변 불꽃놀이를 하다가 청소년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컨텐츠 검토 시스템 강화로 현지 블로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날씨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방콕에서 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싱크홀 복구 작업 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또 발생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싱크롤이 워낙 컸었죠. 지금 그 복구 작업이랑 주변 건물 보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번에 두 번째 싱크롤이 또 발견된 겁니다. 이번 규모는 어떤가요? 규모는 이제 이전 것보다는 작다고 하는데요. 근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위치요? 네,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아주 붐비는 주요 도로변, 그것도 전력 서비스 사무소 바로 앞에서 발생했어요. 아, 하필 그렇게 복잡한 곳에요? 그런 교통 통제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경로 그 차론꾸룽 지역인데요. 거기는 이제 우회 조치가 시행 중이고요. 당국에서도 운전자들한테 가능하면 이 경로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그쪽 교통은 좀 불편하겠군요. 네,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도 방콕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찰이 방콕의 한 주택을 급습했는데요. 여기서 태국인 한 명과 다른 국적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어떤 방식의 인신매매였나요? 이들이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돈을 받고 태국으로 밀입국시킨 다음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거군요. 어떻게 검거하게 된 거죠? 이게 앞서서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됐었는데 그분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단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좀 다른 소식인데요. 태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태국 내에서 특히 육체노동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얼마 전 캄보디아와의 문제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는 국외 난민 캠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있는 버마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태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이 합의되었습니다. 오, 상당히 큰 결정 같은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계획이고요. 최소 향후 1년간은 유효할 거라고 합니다. 대상 인원은 약 5만 명에 가깝다고 해요. 남녀 모두 포함해서요. 5만 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이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좀 회복시키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사건 소식입니다.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방콕 시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을 밀어서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경찰관을요? 왜 그런 거죠? 운전자는 이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잠시 주차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주차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규정대로 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우려고 하니까 운전자가 갑자기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쳐버린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벌금 12,000바트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2,000바트의 집행유예.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시간에 학교에 갔다고는 하네요. 네, 소식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 소식입니다. 영국인 남성이 마약 소주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23세 영국인 남성인데요. 거주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밀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아, 밀고로요? 네, 경찰이 그가 머물던 임대 숙소를 수색했는데 거기서 필로폰이 담긴 가방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양이 꽤 많았습니다. 20파운드, 그러니까 약 9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9kg요. 엄청난 양인데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이 자기를 밀고 한 게 지인들이라는 사실하고 또 이게 최소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좌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음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소식입니다.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청소년이 다쳤다고요? 네,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14세 소년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만 손에서 불꽃이 쳐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손에서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의료진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고요. 이게 사실 태국에서는 불꽃놀이 용품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 노점 같은 데서 파는 제품 중에는 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요. 과거에도 비슷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현지 블로거들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 태국 현지 이야기나 뭐 자기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얻는 그런 로컬 블로거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최근에 유튜브의 정책 변화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책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유튜브가 콘텐츠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좀 자극적인 소식, 원문에서는 거십 뉴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가십성 채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 필터링 때문이군요. 네, 근데 꼭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랄까 진지한 내용을 다루는 카메라 노마드 같은 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가 맥락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상청 예보인데요. 오늘 태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5도 정도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뇌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습도는 좀 어떤가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9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태국 현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